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장사의 시인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취재한 김사부입니다. 어제 제가 대학로에 좀 나갈 일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 공연이 있어서 공연을 보고 저녁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오래간만에 피제리아오라고 하는 식당을 갔습니다. 아마 기억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초콜릿 피자, 뭐라 그럴까요? 도우 위에다가 대부분은 토마토 페이스트를 바르시잖아요. 근데 악마의 크림이라고 하는 누텔라를 발라가지고 아주 정말 큰 사랑을 받았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성 고객들이 막 누텔라 피자에 흠뻑 빠져가지고 남자친구가 바뀔 때마다 데리고 간다 뭐 이런 으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인데, 그만큼 중독성이 강한 메뉴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또 스텔라라고 해서 지금은 많이들 흉내를 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육경희 대표님 누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제가 조선일보 취재를 할 때 처음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피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걸 가위로 끄트머리를 자른 다음에 두 개씩을 이서요. 이렇게 칼집 있는 데를. 그러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별 모양처럼 되는데, 그 안에다가 그냥 접는 게 아니고 제일 불편한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 안에다가 이제 크림치즈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부위, 남들은 가장 먹기 싫어하는 부위를 가장 맛있게 만들어 놓은 스텔라라고 하는 피자도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또 세 번째는 랍스터를 아예 통마리로 올렸죠. 보통 잘라야 되는 녀석들을 자르지 않고 통으로 올리면은 굉장히 강력한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처음으로 도입했던 누님이었고, 지금은 가맹 점수가 꽤 많이 나갔죠. 여기저기. 근데 아무나 받진 않아요. 본인이 같이 일을 했던 직원들이거나 또 고객들 중에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 정말 팬클럽 회장 하듯이 피제리아오를 막 칭송하고 했던 분들이 가맹 점주가 되다 보니까 생명력이 좀 긴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 취재했을 때만 해도 이제 그 당시에 장사의 신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9년 정도 전에 신문사들하고 제휴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브 채널이었었어요. 지금은 은연장 씨가 많이 하는데, 지금도 이제 검색해 보시면 한국형 장사의 신 이렇게 눌러보면 진짜 거물급들, 대한민국에서 감자탕이라는 이름 처음 쓰신 분, 칼국수라는 메뉴를 처음 만든 분, 이런 진짜 원조들, 회를 깔 때 접시가 아니고 옥 덩어리 위에다가 회를 놓고 했던 이런 분들을 취재를 한 30분 정도 했었어요. 활동도 좀 같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 전에는 순댓국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다가, 아니야, 이거는 오로지 육경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최초의 순댓국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책도 쓰셨고요. 또 순대 스테이크라는 걸 만들었죠. 장전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왜 보통 순대는 이렇게 말린 순대는 쪄서 썰어서 내놓으면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왜 소금 찍어 먹거나 막장 찍어 먹거나 초장 찍어 먹잖아요. 근데 그걸 안 잘랐어요. 안 자르고 찌지 않고 뭐해? 그렇죠, 철판 위에다가 구워줬어요. 그래서 이름이 순대 스테이크예요. 이제 젓가락으로 못 먹죠. 뭐가 필요하죠? 포크, 나이프 필요하고, 포크, 나이프로 썬 녀석들은 찐 거를 소금에 찍어 먹는 형식하고는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기 시작을 하냐면, 그 스테이크 소스들, 또 머스타드, 그리고 또 같이 곁들여 먹는 게, 보통 이제 찐 순대 같은 경우 이제 소주하고들 많이 드시는데, 이건 이제 수제 맥주. 그래서 국내에서 순댓국집에서는 최초로 수제 맥주를 도입한 분, 이러다 보니까 최초 기록이 참 많으세요.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순대 레시피를 가지고 현지 공장, 현지 사람, 현지 고기를 가지고 순대를 만들어서 유통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1조 원 정도 되는 회사들이 붙어서, 육 대표님 육상 저희랑 좀 같이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인도 하고 막 하시는 분. 그 누님을 오래간만에 뵙고 이제 이런저런 말씀도 드리고, 그때만 해도 한두 개 매장들 하시던 분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거물들이 되시다 보니까 한국에 진짜 장사의 신들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 좋은 일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흔쾌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렇게 성공담을 들으면 가슴은 설레요. 가슴은 쿵쾅쿵쾅 설레는데, 나는 뭐부터 하지? 뭘 건드려야 되지? 그리고 이제
늘 고민만 하세요. 고민만. 제가 오늘 꼭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30년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장님이 있어요. 한 사장님은 나는 대한민국의 이것만큼은 바꾸고 말 거야. 그래서 이 각오를 가지고 집요할 정도로 몰고 가는 사장님이 있고, 또 한 분은 그 뭐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얘기를 듣던 뭐 영웅호걸전을 듣던 아무리 좋은 교훈을 가져다 줘도 그게 글쎄 내가 하면 될까라고 하는, 그래서 극명하게 나뉘어요. 근데 이 숫자가 대부분 어떠냐면 나는 이걸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략 한 10% 정도 되고요. 나머지 90%는 글쎄 그게 되겠어. 그래서 이제 고민하지요. 될까 안 될까? 아니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꾸 핑계거리만 머릿속에 떠올라요. 안 해야 될 이유. 즉 부자가 안 되고 또 인기를 많이 끌지 못하는 사장님들의 공통된 특징은 안 해요. 아무리 금은보화를 가져다 줘도 안 해요. 안 하려고 굳게 결심을 했어요. 반면에 내 인생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 이름 석자는 남기고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들으면 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해요. 꼼꼼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을 때마다 나랑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응용을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네. 이건 귀찮은 거야. 그래서 들은 거는 하는데 적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잘 못하는 분들이 또 꽤 많이 차지를 하죠. 이런 경우 뭐냐면 무턱대고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 바꾸면 좋다는데 이렇게 앞접시하고 컵 뒤집어진 사이에다 뭔가 숨겨놓으면 서프라이즈가 돼서 예측할 수 없는 즐거움을 만들어주고, 이런 재미들이 결국은 도파민을 만들어서 중독을 만들어준다 이 얘기를 하면 알았어 그냥 무조건 넣고 보는 스타일들이세요. 내 브랜드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 게 탕반인지 매운 건지 싱거운 건지, 우리가 술을 파는 데인지 밥을 파는 데인지 최소한 이거는 맞춰야. 남들 다 밀크시슬 주자 그랬을 때 우리 집은 사실 죄송한데 선생님 중요한 말씀인 건 알지만 저희 집은 밥집이거든요. 그래서 밀크시슬이나 우루사를 소주병에 붙여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유산균 드릴래요. 근거를 찾아야 돼요. 이런 근거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냐면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데가 있어요. 방송 끝나자마자 검색 한번 해보시면 인기 검색어들 요일별로 주간, 월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식은 뭘 많이 찾았고, 식품은 어떤 걸 찾았고, 패션은 어떤 걸 찾았는지를 알아야 우리 사이드 메뉴도 좀 바꾸고 찬도 바꿔주고 서프라이즈해서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렇죠, 웰컴 선물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들이 많이 찾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요. 잘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주고 싶은 거, 내가 팔고 싶은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가 사고 싶은 거.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한번 쓴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베스트셀러를 내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충남 서천에서 삼남 이녀의 장녀로 태어나 이런 얘기는 내가 원하는 얘기,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좀 보여주고 싶은 이 자랑거리가 되겠죠. 이건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반면에 고객은 그거 듣고 싶지 않아요. 네가 서천에서 태어났든 광주에서 태어났든 어쩌라고, 도대체 어쩌라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대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자, 오늘 제가 요점으로 삼은 건 하나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 일단 한번 하고 본다. 두 번째, 최초를 많이 만든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한다. 응용해 가면서.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던 천재되기 사고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천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천재처럼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드린다고 얘기했고, 예를 들면 그 돈가스 얘기했듯이 돈가스는 고기, 빵가루, 기름, 그럼 이제 그대로 하자라고 한 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래, 김사부는 돈가스를 가지고 3대 필수 요소들을 가지고 매칭 시켜주는 걸 가르쳐줬다? 그럼 요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 하나 더 추가해야죠. 이제 뭐냐면 고기, 빵가루, 기름,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사람. 누구한테 팔 것인데 라고 하는 사람. 그래요. 어르신용, 유아용, 고3용, 임산부용.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 단계만 더 곱씹어 보시면 돼요. 오케이? 큰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장사신을 발굴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 20명 정도 뵙고 왔던 것 같아요. 조만간 아주 큰 프로젝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코칭 프로그램들을 통해 갖고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내 곁에 김사부였습니다.